김건희 여사가 단독으로 간담회를 그 정신건강에 대해서만 할 게 아니라 맞아요. 명품백, 그죠? 그 다음에 양평도로 네. 그리고 심지어 이 뭡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맞아요. 사건 그리고 이 단톡방 의혹, 골프 모임, 임성근 사단장 너무 여기까지 너무 많은 거야. 이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저는 단독 기자 간담회를 하시든지 예, 기자회견을 해서 설명을 좀 해라. 국민은 알고 싶다. 예?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구속돼서 큰일 날 뻔한 거 아닙니까? 박정원 대령 입장에서 보자면.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은 안 하고 너무 우아한 얘기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냐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국회 부의장 후보에 그 국민의힘 쪽에서 육선의 주호영 의원 선출을 했고요. 108명인데 95명밖에 없었어요, 투표에. 95명 투표해서 54표 얻었습니다. 박덕흠 많이 받았네요, 그러면? 아니, 그 주호영, 박덕흠 후보가 다른 후보들이 몇 표 나왔는지는 지금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박덕흠하고 둘이 붙은 걸로 알고 둘이 있는데. 붙었어요. 네, 그럼 그러니까 그 저기 안 나가고. 조경태 안 나갔어요. 조경태 안 나가고? 네. 그러니까 박덕흠 의원이 그 얘기했잖아요. 네. 아니 민주당도 부의장은 4선인데 네. 6선이 부의장 하는 거는 골목상권 침해다. 먹힌 거야. 골목상권 침해론이 어느 정도 먹힌 거야. 사실은. 골목상권 집에다. 약간 조영 의원이 이제 최다선이긴 한데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 네. 이제 조경태도 6선이죠, 조경태 의원도. 그렇죠. 둘 다 6선이에요. 네. 근데 이제 조경태 의원은 좀 민주당에서 왔던 그런 경력. 조영 네. 의원도 가만 보면 어른이긴 어른인데 네. 약간 친이 같기도 하고 친박 같고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박덕흠이 약간 먹혔던 게 아닌가. 박덕흠 의원은 지금 국회의원 하는 게 맞나 싶어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어요. 근데 박덕흠 의원은 좀 그렇잖아요. 뭐 당선되기도 전에 뭐 축하 파티 했죠. 하고 네. 케이크 열어놓고 막 이랬던 분인데, 근데 좀 부끄러움이 없다. 네. 참 안타깝다. 안타깝다. 근데 그 지역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박덕흠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대요, 생각보다. 굉장히 그러니까 계속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큰 부자잖아요. 네, 큰 부자예요. 네. 옥천 뭐 그쪽인가? 옥천 뭐 영동 뭐 거기가 뭐 그쪽이 하여간 거기에서는 조금 민주당 쪽에 비비기 쉽지 않아 보인다. 예전에 저기 누구죠? 저기 종로 박상은 변호사. 박상은 변호사가 거기서 붙었잖아. 상대가 안 됐어요. 포기하고 서울로 온 건데. 상대가 안 됐어요. 일단 거기가 엄청 지역구가 넓어요. 네, 그거를 다 커버하기가 굉장히 진짜 어렵고. 지역 영주인 거예요. 박덕흠 의원 같은 사람은 네. 그 지역은 박덕흠 토호다. 누가 가도 못 이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뭐 누가 또 한번 신화를 써야 되는데 한번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지난주에 있었던 그 국회 법사위 이후에 이제 들어왔잖아요. 국민의힘이 들어와서 다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났더니 또 난장판이 됐어요. 국회 법사위 안에서는 때 아닌 공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공부는 내가 더 잘했을 것 같은데 막 이랬는데 이게 지금 윤리위원회 제소를 하게 됐고 정청래 의원도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고발할 거야. 이렇게 이제 맞불을 놓고 있는데 날도 더운데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정청래 위원장이 나섰습니다. 어떻게 될 거? 누가 이길까요? 국회 이제 상임위가 처음에 열렸을 때는 제가 과방이나 이제 법사위 특히 입법청문회들을 했잖아요. 네. 매끄럽더라고요. 왜 이렇게 매끄러웠었나 이게 상임위가? 네. 그래서 제가 좀 어색했어요.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이 됐었나? 가만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한 명이 없어가지고 매끄러웠던 거예요.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다 들어왔잖아요. 네. 의사 진행 발언만 막 계속 나옵니다. 난리가 나는 상황이고 급기야는 지금 법사위에서 정청래 위원장하고 유상범 의원이 간사입니다. 간사가 됐나요? 모르겠어요. 뭐 그 과정에서 말다툼했는데 간사를 안 뽑았어. 간사부터 뽑아줘라. 네,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됐었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청래 의원이 공부 좀 해야 된다. 국회법 하니까 국회법 공부 좀 해라. 법 공부를 내가 좀 더 잘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러면서 말싸움이 지금 일어난 상황인데. 진짜 국회 법사위가 그 현장에서 그날 빵 터졌어. 진짜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한 것 모르죠. 같아. 했더니 빵 터졌어. 공부 누가 제일 잘해서 그 앞단에가 더 웃겼잖아. 그러니까 유상범 의원이 정청래 위원장한테 가가지고 간사부터 뽑아야지 막 하니까
그런데 누구세요? 그러니까 간사도 이름이 아닌데 뭐예요? 자격도 없는 사람이 와서 왜 하느냐 그 의미야. 그러니까. 왜 서서 자기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네, 돌아가세요. 유상범 의원이 그럼 그쪽은 누구세요? 그쪽은 이름이 뭐예요? 저는 정청래 위원장입니다. 저는 유상범 의원입니다. 와 이걸 보냈다 내가. 야, 대박. 근데 옛날에는 저는 이런 생각. 옛날에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수준이 저는 옛날에 상임위를 보면 네. 만약 잡음이 들리잖아요. 의사 진행 발언이나 지금 같은 퍼포먼스 같으면 국민들이 짜증을 냅니다. 아유 정치인들 하는 짓들 다 저렇지 하고 본질을 보지 않고 그냥 국회를 무시하거나 국회를 더 주목하지 않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옛날에 그랬지만 지금은 본질을 국민들이 봅니다. 맞아요. 지금 뭡니까? 국민의힘이 타개하는 방법이 저런 비토 나서 발목 잡아 될 일이 아니거든요. 본질을 찌르고 방어를 하려면 제대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보건복지위도 받고 네. 가방위도 받고 다 봤는데 네.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국민의힘이 네. 저렇게 막 화내가지고 공부를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러는 걸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당을 지키고 만약 정말 원하는 게 윤석열 정부 지키는 거라면 네. 제대로 진짜로 공부를 하고 제대로 대응하고 반응해야 됩니다. 진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해야 돼요. 근데 공부를 진짜 안 해요. 콘텐츠가 한지아 부족해. 의원인가요? 예.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거 틀렸다. 이게 다 난리가 났어요. 그 저기 박민수 차관 네. 누구였나? 그 조교영인가? 박민수 차관 괜히 답변했다가 느낌적인 느낌 맞다고 답변했다가 위증으로 걸릴 뻔하고 당신들이 지켜야 될 그 정부 부처의 장관들 제대로 공부 안 하면 못 지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계속 그냥 해방 나와가지고 시간만 끌고 싸우는 모습 보이려고 하는 걸로 네.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술 안 먹힙니다. 자체가 안 제가 먹힙니다. 보기에는 그 전술 자체가 틀린 거예요. 절대 안 먹힙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하고 달라요 이제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도 이제 국회 상황을 보면서 원래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예측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걸 보면서 네.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국회 들어온 게 사실은 뭐 민생법안 챙기겠다 뭐 얘기를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용산에서 입법 청문회 보면서 큰일 났다. 야, 차라리 들어가는 게 해방 나라 가서. 이런 얘기를 명확하게 시그널을 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와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그거밖에 없는 거고. 네. 제가 이제 한 20년 넘게 보수 정당을 지켜보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역대 최약체에다가 최무능이 지금인 것 같아요. 보수 정당의 정당이. 이 의원들의 어떤 능력이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그래 네. 진짜로. 그러니까 과거에 보수가 부패는 하더라도 나름의 그게 있었어요. 유능함이 또 종종 보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가장 생각하는 거는 아니 반대를 할 수 있어요. 뭐 민주당이 주도하는 거에 그러면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방송 3법 반대할 수 있지. 네. 그럼 본인들은 어떤 대안이 있는 거야. 법을 어떻게 만들 거야. 그렇지. 뭐 이런 거 이런 네. 게 있어야 되냐. 네. 요즘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민주당이 주도하는 거 반대할 수 있는데 뭐 그럼 우리 생각은 이거 우리는 이런 법 아니야라는 게 아니라 이제 만든 게 정청래 방지법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어땠냐면 그래도 보수 정당이 그렇죠. 경제는 잘해, 안보는 잘해, 그 사람들이 능력은 있어,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일종의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충성심 말고는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냐라는 어떤 기회주의적인 선택 이거 말고는 정책 역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텐츠가 너무 부족하니까 회의장에서 툭하면 퇴장이야. 국토위도 그렇고 계속 뭘까 좀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 얘기를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훅 우르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 자체가 진행이 그러니까 안 되는 그때는 거야. 옛날에는 네. 그렇게 하면 나가는 모습이 부각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지. 매체가 100개 없습니다. 우리가 네. 국회 방송 볼 수도 없는 거고 맞아요. 그거를 이제 언론 매체에서는 파행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말아요. 네. 새끼들 또 파행했구나 다들. 어휴 여야 똑같아 이러고 말하는데 지금은 유튜버 얼마나 입법 청문회가 아니, 내 깜짝- 얼마나 많습니까? 다 보고 있어요. 입법 청문회 우리가 국회 네. 법사 입법 청문회 할 때 저희가 통상 한 뭐 이 잘 나가는 두 분 오실 때가 지금 동접이 15,719인데 저희가 그런 거 하면 잘 안 올라가요. 그렇죠. 회의 의사 중계 시스템 같은 거 회의하면은 잘 안 약간 보는데 재미없잖아요 사실은. 지루하고. 동접이 5만 명이었다니까요. 제발. 편의점 동접이 5만 명이었어요. 뭐 MBC고 MBC고 뭐고. 이런데 얼마나 또 그거를 높았겠어요. 재생산해서 유튜브에서 보도하고 그렇죠. 언론에서도 쓰고 예. 이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국민들이 다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어요. 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민의힘 보면 와 너무 잘한다
똑똑한데?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준이 하다못해 보수 진영도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 정신 좀 차리라는 말이에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 앉아서 싸움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건데 맞아요. 그게 예. 옳은 방향. 국민들의 선택은 이미 당신들 싸움하지 말고 정책 역량을 가지고 어떤 나라를 만들 건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걸 말을 해. 네. 근데 그 말을 못 하고 우르르 나가버리고. 근데 예? 진짜로 이게 다 윤석열 때문이다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파행이 생기는 그 위원회와 그 내용을 보면은 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랑 관련이 있어서 그러니까. 댕기는 거예요. 무슨 네. 재상병 특검, 네. 뭐 방송산법도 결국은 네. 무리하게 방송 장악하고 뭐 하려고 하니까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무리한 정책과 관련해서 다 이게 생기니까 네. 바보들 아니고 바보는 아니거든 솔직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답답하니까 어제 한겨레 기사 난 되게 재밌더라고. 네. 그 배준영 원내 네. 수석부대 지금 뭐 이제 추경호는 저기 백령도 안 온다는 지금 거잖아. 폭격 전쟁 날 수도 있는데 국지전 날 수도 있는데 왜 계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런데 배준영 문 앞에 문전성시라는 거야. 네. 저 상임위 못해 먹겠어 바꿔주세요. 지금 초선부터 중진까지 지금 다 줄 서가지고 상임위 좀 바꿔달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임위 배분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맞아요. 사람들이 나 여기 싫은데 왜 여기 강제 배분했어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난리 난리 법석이다. 법석인 난리 거예요 법석이다. 지금.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만 바라보다가 윤석열 바라보기만 하다가 결국에는 이 정당의 존폐가 상당히 심각한 위기로 갈 수가 아, 있겠다. 내년 보궐선거 이길 수 있겠어 제가 이래가지고. 보기에는 하나도 못 어렵다고 이깁니다. 봐요. 어쨌든. 그리고 사실 지방선거도 되게 참패 어려워요. 당합니다. 이래 되면. 그러니까 오늘 그 저기 천하람 의원 원내대표가 그 시선 집중에 나와서 그 얘기하더만요. 지금 그 스스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뭐 108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나 3석을 갖고 있는 개혁신당이나 똑같다. 이런 평가를 받는 수준이 돼버린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게 윤석열 때문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못하고 방해놓고 그 대통령부터 싸우라고 요구하잖아요. 당신들 싸워라. 근데 뭘 위해서 싸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윤석열 방탄국회를 해라. 이런 건데 근데 좀 이제는 깨달아야 되지 않나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리고 그때는 이제 어쩌면 민주당에서도 네. 약간 호응하고 뭐 제 개인적 느낌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의 파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호응해가지고 같이 했던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다면 지금은 민주당은 완전 달라졌어요. 이번 공천 과정에 배제됐는지 그건 알 수는 예. 없지만 과방이 문제되는 뭐 상임위가 과방이나 법사위나 뭐 보건복지위 박주민, 최민희, 정청래입니다. 네. 보셔서 알겠지만 국민들이 시청자들 많이 봤겠지만 단호합니다. 뭐 국민의힘이 뭐 저런 데 가지고 말려들지도 않고요. 거기에 있는 위원들이 맞아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고 옛날 같으면 그런 사람 조금 많았어요 민주당 안에. 근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거든요. 네. 아까 말했던 천하람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민주당은 지금 단일 대우로 완전히 확 가고 있거든요. 네. 격차가 너무 더 커 보여요 사실은 국민의힘하고.